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과 의학기술은 인간의 평균 수명을 크게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장수시대, 어떻게 하면 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세상만사 오늘은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관동의과대학 제1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박사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갱년기나 노화 전문 의사 선생님으로 명성을 날리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갱년기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근무하는 병원이 여성 병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분들을 자꾸 보게 되고 그분들한테 관심 있게 가다 보니까 여자분들의 불편한 점, 또 남자와의 이제 차이점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괴롭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공부를 자꾸 그쪽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 박사님 지금 연세에 비해서 갱년기 노화를 공부하셨는데 스스로 상당히 젊게 지금 영위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젊다는 거는 뭐 객관적인 것도 있고 주관적인 것도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한 20, 30대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나이보다 훨씬 어쨌든 젊음을 유지하고 계신다. 그럼 스스로 당신께서 노화나 갱년기 전문가로 입증을 하고 계시는군요. 해보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큰 것은 정신적인 노화, 정신적인 불행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주 심한 고생을 하고 나면 아우 나 많이 늙었어. 너 굉장히 늙어 보인다. 너 고생하더니 아주 많이 늙었다.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게 바로 정신적으로 힘들면 표현, 얼굴의 표현이 아주 늙어 보이는 또는 노화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스트레스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사는 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려운 거, 힘든 거, 괴로운 게 스트레스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정말 중요한 이 개념은 그런 힘든 일, 어려운 사람, 또 뭐 무서운 사건을 겪으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스트레스입니다. 또 내가 힘들게 키우던 자식이 대학교 다 들어갔다고 이제 나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스트레스는 이미 받은 마음의 상처이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서 조그만 일이 더 생길 때마다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빨리 회복시키는 일이 노화를 방지하는, 동안을 유지하는 가장 큰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실례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물 흐르듯이 말씀을 잘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된다는 말과 맥락에서 같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의 삶이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스스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행사를 하다가도 기분 나쁜 냄새가 나면 그 냄새가 나자마자 감정이 변하지 그걸 가지고 뭐 판단을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분이 나빠지지 않거든요. 또 좋은 그림을 보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지 그걸 보고 뭐 한 10초, 20초, 30초 지나고 나서 환해지지 않습니다. 아주 뭐 귀에 좋은 음악도 듣자마자 기분이 좋아지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시간 오래 걸려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감정의 변화는
순식간에 옵니다. 거의 뭐 1초가 채 안 걸리는 100분의 1초 정도의 시간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안 받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벌써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피해라, 받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힘들어졌을 때, 이미 상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방법론의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오 박사님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나중에 마음의 상처가 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럼 보통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참고 인내하지 않고 욱 푸는 게 더 좋습니까? 그럼? 예, 한 방법이긴 한데 다른 사람한테 또 상처를 주니까 네. 그건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일이 되잖아요. 네. 거꾸로 한번 이렇게 풀어볼까요?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 음식점들이 대개 몇 군데씩 있습니다. 네. 그 욕쟁이 할머니 오래 사신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즉각 풀어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욕쟁이 할머니한테 욕 먹은 사람은 오래 살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네. 그걸 과격하게 흥분해서 표현하면 서로 상처를 주죠. 그래서 그 표현하는 방법을 부드럽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고 네. 나는 나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자신의 감정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 박사님 이제 동안을 유지하는 비법을 알고 계셔서 젊어 보이시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예, 저도 굉장히 어려웠죠. 사실 네. 이제 병원으로 오면서 이제 네. 이 병원이 그냥 대학병원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더 큰 노력은 필요 없고 환자만 잘 보면 되는 그런 병원이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1년 만에 갑자기 여기가 대학교랑 연결이 되면서 교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뭐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네. 교수가 되려면 자격 요건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네. 논문을 써야 되고 논문 점수가 필요하고 네. 뭐 학위가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쭉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거에 매달린 거예요.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길이 생기고 한 3년 동안 다른 데 나가서 돈 쓸 일이 없잖아요. 돈이 네.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병원에 남아서 논문을 썼습니다. 3년 동안 한 30편 네. 정도를 썼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논문 쓰는 거에 대한 노하우도 좀 생기고 나름대로의 권위도 좀 생기고 교수의 자격도 좀 되고 그래서 그 뒤로 지금의 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 박사님 이제 강조한 게 건강하게 살고 동안을 유지하려면 일반적으로 오 박사님도 물론 강조하고 계시지만 식생활하고 습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몸에서 노화를 유발하는 물질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네. 그게 뭐냐면 활성산소라는 건데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움직일 때, 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네. 뭐 담배를 피울 때, 술을 마실 때, 뭐 자외선, 방사선을 쏘일 때마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런 활성산소들은 다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하나 뺏어와야 자기가 안정이 되는 것, 그런 산소거든요. 네. 근데 이 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세포들은 자꾸 전자를 뺏기게 되고 이 전자를 뺏긴 세포들은 자신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각세포나 청각세포들이 뺏기면 시력 청력이 떨어지고 네. 뭐 뇌세포에서 뺏기면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고요. 네. 뭐 근육이나 뭐 다른 모든 세포들이 이 전자를 뺏기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식생활에 있습니다. 이 식생활을 규칙적으로 정상적으로 균형 잡힌 것을 하지 않으면 네. 이 활성산소를 다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늙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생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오 박사님은 그럼 식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주의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녁에 이렇게 친구분이나 뭐 비즈니스 때문에 사람 만날 때 폭탄주도 마십니까? 하죠. 네. 네. 뭐 그 비즈니스도 제 일생의 제 생활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뭐 늘상 폭탄주를 마시지는 않지만 네. 그런 자리에서는 마셔야죠. 네. 그러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생각하시고 네. 그거에 맞는 식생활을 또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 스트레스가 노화의 원인이다.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 비만도 역시
노화의 원인이 되죠. 저 같은 뚱뚱한 사람은 급속히 노화되는 거죠. 비만은 노화의 한 표현입니다. 아, 표현이군요. 네, 왜냐하면 원인이 아니고. 네. 네. 우리가 이제 그 황소도 네. 나이가 든 황소는 배가 굉장히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송아지는 엎어져서 걸어다니는 그런 동물인데도 배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등 네. 쪽에. 밑으로 처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뱃속의 기름은 나이가 들수록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냐? 네. 이게 양식입니다. 내가 굶었을 때 써야 될 양식들을 뱃속에 조금씩 저장하는 겁니다. 네. 젊을 때는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먹을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도 젊은 사자, 호랑이는 나가자마자 어떤 동물이든 잡아먹을 수가 있는 능력이 있죠. 네. 그런데 조금씩 나이가 들게 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속도 내는 것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먹이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럼 그럴 때는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뱃속에다가 에너지를 조금씩 저장하는 것이 바로 축적해 놓는군요. 그게 지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방 성분이 꼭 필요할 때 쓰여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비만의 한 표현이고요. 네. 비만하다는 뜻은 나이가 들었다는 뜻과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빼셔야 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제가 뭐 좀 개인적인 얘기는 하죠. 미국 유학 시절에 보니까 소아 비만, 특히 잘 살지 못하는 집안일수록 아이들이 소아 비만이 많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탄수화물이라는 걸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탄수화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 쌀이나 밀로 만드는 것들, 네. 그다음에 고구마, 감자, 옥수수 같은 거, 그다음에 과일이 바로 그 탄수화물에 속하는데요. 네. 이런 탄수화물들을 우리가 먹으면 30분이면 혈액 속으로 들어옵니다. 네. 쓰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것들은 빨리 쓰이기 때문에 금세 배가 고파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먹어야 될 최대한의 용량을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3, 40분 지나면 배가 또 고파집니다. 네. 그래서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먹으니까 남는 탄수화물들이 우리 몸속에서는 지방으로 바뀌어서 네. 배에 가서 허리에 가서 옆구리에 가서 붙는 겁니다. 네. 그것들이 지방으로 변한 거고요. 그래서 뚱뚱한 아이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네. 비만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살 빼는 비즈니스까지 나오고 예. 비만에서 탈출하는 뭐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네. 적게 먹고 운동하시면 되죠.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 적게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배가 자꾸 고파지니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의 종류를 바꾸셔야 되는데 네. 요걸 잘 모르세요. 네. 음식의 종류를 탄수화물에서 단백질로 좀 바꾸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30분이면 다 소화가 되지만 단백질 음식은 한 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배가 고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점심 때 고기를 몇 점 이렇게 먹고 들어오신 날은 저녁 때까지 배가 별로 안 고픕니다. 든든하다 그러죠. 네. 네. 그게 근데 든든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네. 점심 때 나가서 잔치국수 한 그릇 드시고 온 날은 들어오시면서 배가 고프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탄수화물은 소화가 빨리 되고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네. 배가 든든하고 오랫동안 뭘 안 먹어도 네. 배가 고프지 않아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네. 탄수화물을 단백질 쪽으로 좀 많이 바꾸셔서 네.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네. 단백질을 좀 늘리시면 네. 배도 고프지 않고 쉽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국수는 먹고 나면 돌아서면 배가 고프다 그러고 고기는 든든하다 그러는데 그게 어떤
영양이 풍부해서 그런 게 것보다는 소화 속도가 다른 겁니다. 소화 속도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자, 다이어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는데 다이어트 부작용도 많고 뭐 네. 요요 현상까지도 있고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뭐 죽음으로 이르기도 하지 네. 않습니까? 다이어트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문제점 뭐 이런 것도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은 이제 몸무게를 줄이는 것은 아주 정석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적게 먹고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죠. 네. 근데 쉽게 하기가 어렵고 또 원하시는 것이 너무 빨리 몸무게를 줄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네. 자고 나면 내일 아침이면 정상이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고 네. 힘든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네. 그 시간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조금 적어서 네. 자꾸 이 외롭고 힘들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폭식이나 네. 거식 증후군 이런 환자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네. 먹고 싶은 걸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먹고 토해낸다든지 뭐 아니면 아주 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는다든지 하는 이런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식습관을 가진 분들도 정서적인 안정을 하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방법을 잘 따라가시면 아주 쉽게 네. 체중 감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쉽게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제가 듣기 상당히 여전히 어렵군요. 네. 자, 갱년기에 대해서 갱년기가 뭐 흔히 뭐 마음의 감기일 수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그동안 여성의 전유물인 이 40대 갱년기가 남성들에게도 찾아오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2의 뭐 사춘기다, 그래서 사춘기라는 말도 있는데 여성에 대한 뭐 갱년기 증상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고 남자들이 겪는 이 갱년기 증상 이건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예, 남자분들도 이제 따져보니까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줄어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 같이 50살이 되면서 갑자기 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천천히 줄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남자분들도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갱년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유 없이 피곤하다든지 자꾸 외로운 느낌이 든다든지 마음이 쓸쓸하고. 예. 네. 그다음에 뭐 근력이 떨어졌다든지 뭐 좀 춥다든지 또는 우울하다든지 하는 이런 느낌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정력이 떨어졌다. 네. 뭐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호소가 같이 포함이 돼서 네. 남성 갱년기라는 그런 상황이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네. 남자들은 여자분들에 비해서 훨씬 적은 정도의 숫자, 정말 작은 퍼센트만이 남성 갱년기 증상을 느낍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무슨 사회적인 아젠다 되진 않았고. 그렇습니다. 호 박사님은 갱년기 증상을 느끼신 적이 있나? 아직 뭐 40대 같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네, 네. 저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네. 저는 이제 아침형 인간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네. 새벽 4시, 5시 정도면 깨고 네. 5시 반에서 6시 사이면 아니면 어김없이 운동하러 나오고요. 네. 운동하는 데에서 자는 한이 있어도 뭐 1년 365일 거의 매일 나옵니다. 네.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하고 네. 그리고 병원으로 출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갱년기 증상은 아직까지는 뭐 별로 느껴지는 건 없습니다. 네. 아니면 뭐 나이가 아직 젊어서 그런 건 아닌지 네, 모르겠어요. 젊습니다. 네. 그 서양 속담에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는 게 이런 게 있었거든요. Spring makes everything young. 봄은 모든 것을 걸. 젊게 한다.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세이브맨 인간을 빼고는 해마다 찾아오는 봄이 모든 것을 젊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곧 인간이 나이 들면은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일 텐데 오 박사님은 나이가 들수록 늘 더 조금 더 행복해졌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진심입니까? 네, 목표가 있고 네. 그 목표에 조금씩 도달하는 느낌을 느끼시면 행복해지십니다. 네. 이 행복이라는 건 큰 걸 요구하시면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네. 작은 일에 웃으시고 네. 작은 성취에 행복해 하셔야 행복하고요. 네. 뭐 100원을 주어도 행복해 하셔야 되고 네. 이 사람을 만나서 한번 웃어도 행복해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쉽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수록 행복해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그 폭삭 망했을 때 네. 그 논문 쓰는데 몰입을 해서 네.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가 그냥 저절로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저희 오늘 대담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순간순간 몰입해 보시는 거, 네. 그게 아마 동안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 박사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라기보다는 뭐 탕닉한 스님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목사님 같은 느낌을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그 오 박사님 연세가 얼마나 되시죠? 저는 뭐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50은 좀 넘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 대목이 상당히 놀랐겠습니다. 별 말씀을. 네, 그렇군요. 이제 말씀 나누는 그 오 박사님의 주장이 지금 제가 신뢰가 갑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보기에는 상당히 젊으신 나이인 줄 알았는데 예. 쉰이 넘었는데도 지금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그 동안의 대가답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여름이고 또 질환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름철에 네. 이런 뭐 갱년기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노화 뭐 이런 데 대해서 귀한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여름이 되면 이 사실은 굉장히 습하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네. 체온 조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에 돌연사라는 것도 많이 생기거든요. 원래는 겨울에 많이 생깁니다. 네. 겨울에 이제 좀 비만하시거나 네.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뭐 담배를 많이 태우시거나 하는 위험 요소를 가지신 분들이 네.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면서 네. 이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많이 생기시는데 네. 여름에도 이렇게 고온 다습한 경우에는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습기가 높으면 우리 몸에서 체온을 쉽게 떨어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땀을 분비해서 땀이 휘발하면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습도가 높으면 그 작용이 잘 되지 발산이 안 않습니다. 되겠군요. 예, 열 발산이 안 되죠. 이런 경우가 이제 운동하실 때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또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또 너무 비만하거나 담배를 잘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름철 운동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습한 환경을 좀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힘든 등산을 하신다든지 조금 또 너무 격한 운동을 하시는 것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 박사님 비만 말씀하실 때마다 제 배를 보는 것도 제가 굉장히 지금 놀라고 하나도 있습니다. 안 베이시는데요. 아닙니다. 예. 오늘 오 박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한 30분이 저는 정말 좀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 박사님 말씀이 시청자분들께 실천을 해서 모두가 젊음을 유지하는 그런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소한 즐거움을 누리고 스스로 재밌게 사는 것, 평생 동안의 비결이자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조금만 더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즐겁게 지낸다면 오랫동안 젊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5년 전부터 다니는데 그런데 갔을 때 15년 전에 처음 나온 개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처음에 정신적인 노화를 해결해야